자, 우리 지난 시간에 비만 이거 했던 거 지문 체크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 이렇게 하면 오케이. 자, 1번. 우리나라 비만 지수는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따른다. 아니지.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이 아니라 뭐의 기준으로 따로 바꿨어? 동양인의 기준으로 따로 바꿨지. 왜? 체질이 다르니까. 자, 근데 2번. 최근에 동양인은 살이 조금만 쪄도 일찍 사망할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나오고 있다가 아니라 원래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비만 지수가 다른 데보단 낮았지. 맞지?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 연구 결과였나? 우리가 체형이 뭐 어떻게 바뀐다? 서구형으로 바뀌니까 더 이상 이걸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인 거지. 자, 그 다음 3번.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날씬한 사람의 고밀도가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맞죠. 그래서 비만 기준이 잘못됐다. 이런 내용이지. 자, 그 다음에 이 보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자, 1번. 주장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진 않는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주장과 연관 있는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여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치. 요 있네. 일본에는 그래서 재작년에 올렸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 다음 4번. 최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보면은 어딨노. 여기 오히려 정상인 체중 사람들이 이런 내용 맞지? 그다음 5번. 화제와 관련 없는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전혀 아니지.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에 학생회장 선거 연설을 할 겁니다. 연설. 자, 연설이 뭐였어?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 표현하는 공식적 말하기였지. 맞지? 미안. 공식적 말하기니까 당연히 얘가 말하고자 하는 이 안에 뭔가 우리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가 있겠지. 맞지?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그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 그거 한번 봅시다. 자, 학생회장 선거 연설이네. 얘가 학생회장에 나왔나봐.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희망중학교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학생회장 후보 기호가 최준서입니다. 여러분은 낙타라고 하면 어떤 말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어떤 말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사마. 그치, 사마. 또 뭐 있나? 나 침 뱉는 거밖에 생각 안 나. 뭔지 알지? 그 입 뭐라 해야지? 툭 뱉는 거 있잖아. 그거 맞으면 진짜 아프다대. 난 그거밖에 생각 안 나, 낙타 하면. 자, 낙타 하면은 어떤 말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자, 물음표 나왔네. 왜 물어볼까? 그렇지, 관심 끌려고, 흥미 유발하려고. 자, 저는 섬김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건 뻥인 것 같다. 열심히 찾았어. 자, 자기 몸 하나도 가누기 힘든 사막에서 주인을 태우고 목적지로 묵묵히 향하는 낙타. 이러한 낙타 모습에서 우리는 섬김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 저를 학생회장으로 뽑아주신다면 낙타와 같은 섬김의 자세로 다음 4가지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낙타 모습에서 우리는 섬김의 자세를 배우는데 그래서 자기는 어떤 자세를 가지겠다 이런 얘기야. 어떤 자세 가진대? 섬김의 자세로 이 4가지 공약을 하겠대. 자, 4가지 공약 어떤지 한번 봅시다. 첫째, 첫 번째부터 웃기다. 형제 의자매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대부분 형제 자매가 없거나 있더라도 한두 명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년의 선후배들과 의형제 의자매를 맺어 서로 돕고 지낼 수 있도록 의형제 의자매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같은 반 친구들의 단합이 잘 되어 있고 재미있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이 나의 문단 내용에서 뭔가 이상한 거 봤어, 못 봤어?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봐봐. 선후배들 사이에 의형제 의자매 얘기하는데 같은 반 친구들의 단합이 무슨 상관이야? 맞지? 의형제 의자매 맞으면 같은 반 친구들이랑 단합이 잘 돼? 그런 거 몰라. 맞지? 확실한 건 몰라. 근데 얘는 이렇게 얘기했지. 이거는 우리가 이 근거가 뭐 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렇지. 타당하지 못하다. 자,
공약 첫 번째에 대한 근거는 당연히 타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얘는 연설을 왜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지. 자, 둘째, 학교 곳곳에 건의함을 설치하겠습니다. 공약 두 번째 뭐 한대? 건의함 설치하겠습니다. 최근 제 누리소통망 친구들에게 우리 학교 학생에 바라는 점을 물었더니 무려 3명의 학생이 건의함을 설치해달라고 답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 학생회장이 된다면 이거 나만 웃기나? 무려 3명의 학생이 만약 학생회장이 된다면 여러 학생의 소중한 의견에 따라 학교 곳곳에 건의함을 설치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가 문제야? 학교에 몇 명 있는 줄 알아? 진짜? 그렇게 많아? 네. 반에 몇 명인데? 30명? 오, 왜 이렇게 많아, 반에? 몇 반까지 있어? 9반이요. 한 그 정도 되겠다. 눈에는 근데 되게 요즘 요즘 애들이 되게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많다. 학교가 좀 인기가 있나 보네. 학교 인기가 좀 있나 보네. 자, 봐봐. 보통 이제 학년이라고 해도 최소 몇백 명은 될 거란 말이지. 몇백 명 중에서 얘는 뭐래? 무려 3명의 학생이. 그러니까 분수로 따지자면 몇백 명분의 3인데 그걸 가지고 어디까지 연결하는 거야? 모든 아이들의 의견인 것처럼 무려 3명의 학생이 건의함을 설치해달라고 했으니까 나는 건의함을 설치하겠다. 당연히 근거가 타당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거로부터 이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오류가 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근거 자체가 너무 소소하다라는 거야. 이 3명의 의견 가지고 이런 주장을 빼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너무 비약이라 해야 되나? 과장됐다 해야 되나? 그렇게 따지면 이 친구는 다 갖췄네, 연설하는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침 식사를 못하고 오는 학생들을 위해 제가 매일 아침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거 가능할 것 같나? 불가능하죠. 본인이 영양사도 아니고 본인 혼자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얼마 전 아침 식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아침 식사는 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아침 식사를 매일 풍성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근거 자체는 오류가 없죠. 이 얘기는 뭐야? 아침 식사를 먹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잖아. 맞지? 자, 근데 여기서 도출하는 거 봐봐. 아침 식사를 뭐 하겠대? 제공하겠대.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생자치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학생자치회는 한 학기에 한 번 형식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생회장이 된다면 학생자치회를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각 학급 회의에서 올라온 안건들을 논의하겠습니다. 학생자치회가 활성화된다면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대표인 학생자치회에서 논의할 수 있으므로 많은 학생이 공감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네 번째 공약, 학생자치회를 활성화하겠대. 왜? 우리는 이때까지 이렇게 열었는데 본인이 이렇게 된다면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학급회의에 올라온 거 안건들을 논의하겠다. 그 이유는 뭐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대표 학생이 자치회에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나온다. 자, 이거는 이거에 대한 근거 맞아, 틀려? 이거는 그럴싸하지. 맞지? 맞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자치회를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이잖아. 이거는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저는 이 자리에 서기에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낙타와 같은 섬김의 자세로 여러분과 소통한다면 희망중학교 학생회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최준서에게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부족한 연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얘는 공약 총 4개였지? 첫 번째, 의형제 의자매 제도 실시. 두 번째, 건의함 설치. 세 번째, 아침 식사 제공. 네 번째, 학생자치회 활성화. 맞지? 공약이 4개인데 각각 공약에 대한 근거 한번 보자. 의형제 의자매 제도 실시하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 뭐야? 형제 자매가 없거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장이지. 그러니까 이거야. 형제 자매가 없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실시하겠다. 이런 결론이야. 그러면 이 주장은 형제 자매가 없거나 있더라도 한 명뿐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제도 실시하고 싶다.
맞지? 그런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 봐봐. 그렇게 되면은 학생 친구들끼리 이건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왜냐면 근거 자체가 너무 다른 얘기라서. 맞지? 이거는 타당하지 못하고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건의함 설치하겠대. 이거는 애초에 나온 이유가 뭔데? 친구들이 본인한테 건의함을 설치해달라고 했대. 그러니까 무려 많은 학생들이 본인에게 건의함을 설치해달라고 말한 거.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건의함을 원하니까 내가 건의함을 설치하겠다야. 그러니까 건의함 설치하겠다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많은 학생들이 원한다가 사실 몇 명이야? 3명. 3명이지. 이건 비약이 너무 심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오류가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못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근거는 사실 맞아. 아침 식사는 뇌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잖아. 그래서 아침 식사 먹어야 된다.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한가? 본인이 아침 식사 매일 제공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 다음 마지막. 자, 학생 자치에 이렇게 우리가 열어야 된다. 열어서 이렇게 할 거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대표인 학생회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 유일하게 맞는 거 몇 번? 공약 4번. 얘도 참 고생 많았다. 그래서 우리 이거 이게 끝이네.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그러면 145쪽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보통 연설 읽으면서 우리가 주장 근거 구분해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우리가 비판적으로 읽은 거지. 따지고 보면은 비판적으로 읽었습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단어가 뭐예요? 응? 단어. 담화. 그 화자의 발화의 연속체라고 해서 대화, 주고받는 거. 담화. 말하기라고 생각하면 돼. 계속 말하기.
다 했어요? 자, 1번 이와 같은 담화. 자, 담화는 말하기라고 생각하면 돼, 말하기. 자, 담화를 듣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주장과 근거 간에 연관성이 있는지 판단하면서 듣는다. 우리 계속 들었다, 이거. 주장이랑 근거 연관이 있는지, 타당한지. 자, 2번 담화에 드러나지 않은 주장과 근거를 예측하며 듣는다. 아니지. 담화에 대놓고 드러나 있잖아. 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거에 대한 근거. 맞지? 그 다음에 3번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지 생각하며 듣는다. 우리가 아까 계속 했던 거. 그 다음 4번 근거에서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오류가 없는지 살피며 듣는다. 이거 아까 오류 하나 있었다. 이거 어디? 그 건의함 3명. 그거. 그 다음에 5번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다른 정보는 없는지 생각하며 듣는다. 이거 그때 뭐 제품의 부작용 그걸 숨겼을 때 뭐 이런 대표적인 내용이었지.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 2번에 연설자가 깜짝이야. 위에서 내려오는 거 깜짝 놀라. 내가 내려왔는데 벌레인 줄 알았다. 연설자가 이 연설을 준비할 때 고려한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겸손한 태도로 지지를 부탁하며 연설을 마무리한다. 자기 뽑아달래. 맞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자, 2번 연설의 첫머리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학생 회장의 자세를 밝힌다. 어떤 자세였어? 낙타하면서 그 섬김의 자세. 그 다음 3번 자신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학생회장으로서의 구체적인 계획을 덧붙인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바로 시작하는 동시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죠. 그 다음에 4번 순서를 붙여 공약을 제시하여 청중에게 공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맞지? 첫째, 뭐 둘째 뭐 이렇게 했잖아. 그 다음에 5번 처음 부분에서 질문을 던져 청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주의를 집중시킨다. 여기 여러분 낙타라고 하면 어떤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하면서 질문했잖아. 맞지? 그래서 관심 불러일으켰죠. 답은 3번. 그 다음에 타당성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의형제 의자매 제도를 통해 다른 학년의 선후배들과 서로 돕고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연관성이 있어. 이거 연관성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다른 학년 간에 서로 돕고 지낼 수 있다. 맞는 말이잖아. 그 다음에 의형제 의자매 제도 시행과 반 친구들의 단합이 잘 돼 학교 생활이 재미있어지는 거에는 연관이 없어. 맞죠? 그 다음에 매일 아침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은 아침 식사가 건강에 좋다는 다큐멘터리로 근거를 내세웠으니 타당하다고 여겨져. 타당해? 뭐가 안 타당해?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못하는 거지. 그 다음 4번 3명의 의견이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없으므로 건의함 설치라는 결론을 이끌어낸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그치. 3명의 의견이 전체 학생의 의견을 대표할 수는 없잖아. 틀렸어. 맞았어. 자, 그 다음 5번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말은 학생 자치의 활성화 공약을 잘 뒷받침하고 있어. 맞지?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지.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이 연설에서 연설자의 궁극적인 주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얘가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바에서 찾아서 4어절로 쓰래. 자, 얘가 이렇게 주르륵 말한 이유, 가장 기본적인 이유 뭐라고 적혀 있는데 4어절로 적으래. 뭐라 적었어? 자, 학생회장 이거 연설 왜 했는데? 쥐 뽑아달라고. 그럼 바에서 뽑아달라는 문구가 있어 없어? 있어. 뭐라 뽑아달래? 최준서에게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그럼 한번 적어보자. 4어절이잖아. 띄우고 1어절 2어절 3어절 4어절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우리 면담 할 겁니다. 면담. 자, 면담. 자, 여기서 면이 뭐야? 면.
만나는 거야. 얼굴 맞대고 만나는 거. 그러면 면담이란 얘기는 만나서 뭐 한다? 대화 나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면담은 봐봐. 일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정 대상을 직접 만나 이야기해서 의견 나누는 거. 그래서 우리 보통 인터뷰하는 것도 뭐라고 하나? 인터뷰하는 것도 뭐라고 해? 면담이라고 하는 거야, 면담. 자, 그러면 면담의 목적은 설득을 위한 면담, 상담을 위한 면담, 정보를 얻기 위한 면담, 평가를 위한 면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와, 니 오늘 진짜 태도, 와, 니 남아라, 면담이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뭐야? 뭐를 위한 면담일까?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인터뷰하는 거는 어떤 면담일까? 내가 예를 들어서 수의사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어. 수의사 선생님 동대 동물병원 와가지고 선생님 수의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하면서 인터뷰해. 그건 어떤 면담일까? 설득, 상담, 평가, 정보. 그치, 정보.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 사람을 만나고 있냐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면담이 이루어지는 절차, 당연히 절차가 있어야겠지. 맞지? 저 사람 한가한 사람 아니고 내 목적 이루려고 나를 만나주는 사람이잖아. 그럼 당연히 정리해야겠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기 새집 지은 상태로 동물병원 가가지고 선생님 저 수의사 되고 싶은데요. 막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물어보면 절대 안 되겠죠. 나름의 그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거야. 자, 봅시다. 첫 번째, 면담 준비하기. 자, 면담 준비하기는 어떤 글이든 어떤 말이든 당연히 주제와 목적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면담도 마찬가지 뭐가 존재해야 돼? 면담의 목적과 주제, 면담 대상을 선정한다. 자, 진짜 무슨 개 풀어 다니고 내가 왜 이럴까 오늘. 이 와중에 안 맞춰지네. 아까 어떻게 했지? 아니 진짜 그렇지 않나? 이거 아까 어떻게 했지 나? 포기. 자, 면담 목적 정해야 되지. 주제 정해야 되지. 내가 굳이 저 사람을 왜 만나러 가는데? 맞지?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있거나 하려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가?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그걸 이루기 위한 뭘 정해줘야 돼? 면담 대상 정해줘야겠지.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가? 면담 대상과 면담 주제에 대한 사전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그리고 양해 구해야 되지. 면담 대상 섭외한다. 그 다음에 면담 대상 섭외하니까 당연히 사람 대 사람 만나는 거니까 생각을 하고 만나야겠죠? 그래서 미리 뭐 하는 거야? 질문을 준비한다. 그 다음에 면담에 필요한 준비물 챙겨야지. 우리 소풍 갈 때도 준비물 챙기는데 면담 갈 때도 당연히 준비물 챙겨야 됩니다. 녹음기, 사진기, 기록용 공책 등을 점검한다. 녹음기는 왜 필요할까? 내가 까먹을 수도 있고 내 기억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까먹을 수도 있고 뭔가 빼놓은 걸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다시 들으면 다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녹음기. 그럼 사진기는 왜 필요할까? 면담 인증샷 남겨야지.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그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장소라던가 실제로 진짜 인증샷 남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장소 아니면 면담 대상을 사진 찍거나 뭐 아무튼 사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기록용 공책은 그 앞에서 그분 말하는데 그냥 멍 때리고 있을 거야. 이거는 보수적인 거야. 맞지? 제일 기본적인 건 뭐야? 앞에서 기록해야지. 기록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부족하면은 녹음기를 들으면서 더 해야 되는 거야. 점검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만나러 갔어. 이제 면담 진행해야지. 자, 면담 시작할 때 간단한 인사와 자기소개를 한 후 면담 목적을 밝힌다.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지. 왜? 저 사람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만나주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궁금해서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또는 내가 너를 설득하려고 이렇게 왔다. 아니면은 니 요새 왜 그러는데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면담의 목적을 밝히는 거지. 그다음 두 번째, 면담 대상에게 궁금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면담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세 번째, 마무리하면서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과정이 되게 예의 갖춰서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게 많지. 자, 그 다음에 정리해야지. 면담한 내용을 면담의 목적에 맞게 정리한다.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사실 수업을 하면서도 다른 소리로 새갈 수도 있잖아.
면담도 마찬가지야. 사람 대 사람이 만나다 뭐 완벽하게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할 순 없어. 가끔 강아지가 수의사가 그거 조사하는데 강아지가 짖으면 아 정말 귀엽네요 막 이런 건데 그런 거 다 넣을 순 없잖아. 맞지? 그런 거는 다 빼고 목적에 맞게 순서에 맞게 다 정리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면담할 시 유의할 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정중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그 다음에 질문은 구체적이면서도 간결하게 한다. 이거 이유는 우리는 일단 면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왜? 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아니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나는 많은 걸 얻고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래서 미리 질문을 준비하는 거야. 그 질문은 당연히 추상적으로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궁금한 거 구체적으로 정해서 가야 하고 그 다음에 짧게 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면담 대상의 대답을 경청하고 적절하게 반응해줘야 된다. 이거는 이제 공감적 듣기라고 해서 듣는 거야. 그렇군요. 적절하게 반응해줘야 그 사람도 말할 맛이 나겠지? 그 다음에 녹음이나 촬영할 때는 사전에 면담 대상자에게 허락을 받는다. 나는 사진 찍는다는 얘기 없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사진기 들이대면서 면담 좀 할게요 하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 전체적으로 뭐랑 어긋나는가? 정중한 태도, 예의 어긋나는 거지. 그래서 이 면담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것 좀 봐줄 건데 면담 질문할 때 고려할 점. 일단 첫 번째, 목적에 맞게 질문해야지. 맞지? 나는 동물병원에 동수의사가 어떤 직업인지 대해서 물어보러 가는데 선생님 남자친구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건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고 목적에 맞지 않는 질문이지. 맞지? 그 다음에 이거 마찬가지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나 예의에 어긋나는 질문은 피한다. 와, 이거 다 갖췄네. 아까 그 질문은 정말. 자, 그 다음에 면담 내용에 대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한 후 질문을 해야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겠지. 맞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가가지고 그게 뭐예요? 뭐 말할 때마다 그게 뭐예요? 그건 뭔데요? 그게 뭐예요? 그럼 이제 거의 수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들이야. 상대방도 나를 배려했기 때문에 나를 만나주는 거고 나는 거기에 대한 예의를 최대한 갖춰야겠지.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147쪽 넘어가 봅시다. 근데 시간이 되려나? 잠시만. 더 해도 되겠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자. 요리 예술사와의 면담. 자, 누구 만나는데 면담 대상 누군데? 요리 근데 요리 예술가라 하지 않아? 예술사래. 뭐 마술사 그런 건가? 아,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요리 예술사라고 한대. 국어 책 땄다. 푸드 스타일리스트, 요리 예술사. 나는 예술가일 줄 알았는데 요리사라서 예술사인가? 잘 모르겠다. 자, 아무튼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만났어. 요리 예술사를 만났어. 자, 나라.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중학교 1학년 김나라입니다. 먼저 자기소개 했네. 맞지? 정우님이 얘는 N가? N네. 미안. N네. 정우가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우편으로 인사드렸던 이정우입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면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나라와 정우가 요리 예술사에게 뭐 한 거? 전자우편으로 면담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에 요리 예술사가 뭐 해줬어? 허락해줬지. 자, 요리 예술사. 학생들이 온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우, 고맙습니다. 전자우편으로 말씀드렸듯이 목적 미리 말했네. 저희가 음식과 요리에 관심이 있다 보니 요리 예술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요리 예술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면담을 하려고 하니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면담 내용을 녹음하고 중간에 사진도 찍으려고 하는데 괜찮으신지요? 자, 다 갖췄네. 자, 전자우편으로 미리 말했어. 뭐 할 건지. 맞지? 그거 보고 이 요리 예술사가 허락한 거지. 그럼 일단 1차로 뭐 해야 된다. 이거 목적이라는 거는 달성했죠. 그 다음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실제 목적은 뭐야? 요리 예술사에 대한 정보 얻는 게 목적인 거지. 맞지? 그리고 중간에 뭐 할 거래?
녹음하고 사진도 찍을 거래.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허락 구하는 거지. 자, 나라 고맙습니다. 뭐 허락했어 안 했어? 허락했나 보네. 나라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리 예술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자, 요리 예술사. 저는 요리 예술사를 요리를 예술로 승화하는 요리의 예술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요리를 아름답게 표현하여 상품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요리 예술사의 활동 영역을 말씀해 주세요. 요리 예술사, 음식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 광고나 잡지, 드라마, 영화 속의 음식 모양새 꾸미기는 물론이고 요즘은 행사 음식 기획이나 새로운 식단 개발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해요. 자, 나라, 활동 분야가 무척 넓군요. 요리 예술사가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자, 요리 예술사. 어려서부터 요리를 좋아해서 대학에서도 요리를 전공했어요. 학교에 다니면서 요리와 관련된 간단한 일들을 했는데요. 그때 경험을 통해 요리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요리예술사란 직업에 관심이 생겼죠. 정우, 요리예술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 요리예술사. 음식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면 적어도 편식하지 말아야겠죠? 여러 음식을 접해보면서 식재료의 고유의 맛과 요리 방법 등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음식 관련 전시회, 도서, 자료 등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꾸준히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으므로 기초 체력을 쌓아둘 필요도 있고요. 자, 나라. 그렇군요. 선생님 덕분에 요리 예술사가 어떤 직업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내용이 많네.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봤지? 자, 그래서 이제 정우랑 나라가 돌아가면서 질문을 했어. 첫 번째 질문 뭐야?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맞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요리를 예술로 승화하는 요리 예술가다. 한마디로 요리를 아름답게 표현해서 상품의 가치를 뭐 하는 일? 높이는 일. 맞지? 예쁘게 표현해서 상품 가치 높이고 싶대. 자, 근데 정우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얘기하네.